속에서도 살며시 웃어봅니다. 거울 속 웃는 얼굴에는 안녕하세요 햇살이 여러분, 나나. 건강궁금TV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로 찾아왔어요. 무거운 마음을 바로 기분 좋게 살면 병의 90%는 도망간다는 이야기인데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속담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좋은 음식 찾아서 드시고, 비싼 건강기능식품도 챙겨 드시고, 헬스장도 다니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죠.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는 먹는 것도 운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굳이 비중을 둔다면 어떨까요? 음식과 운동이 각각 10%씩 해서 20%라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려 80%를 차지한다고 해요. 80%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과학적인 근거는 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부터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는 면역세포들이 있어서 나쁜 균이나 암세포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그 중에서도 T림프구, 줄여서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있어요. 이 T세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행복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는 이 T세포가 활발하게 제 기능을 발휘해서 우리 몸을 든든하게 지켜준다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감정들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기, 질투, 분노, 미움, 원망과 두려움, 불평, 낙심, 절망, 염려, 용서 못하는 마음, 불안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계속 가지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몸속의 T림프구가 변이를 일으켜서 원래는 암세포나 병균을 죽여야 하는데 거꾸로 자기 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염증이 생기게 하거나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을 의학용어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똑같은 면역세포인데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를 지켜주는 경비원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으로 연구되고 증명된 사실이거든요. 미국 프린스턴 공대의 로버트 잔 교수라는 분이 정말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음은 아주 미세한 입자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물리적 입자와 동일해서 입자로 존재할 때는 일정한 공간에 한정되어 있지만 파동으로 그 성질이 변하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동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이 에너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물질이나 생물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신기하죠? 그냥 마음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 물리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실험을 했냐면 배양 중인 암세포를 대상으로 해서 원래의 정상적인 세포로 돌아가라고 스스로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게 하면서 집중하게 했더니 암세포 성장이 40%나 억제되었다는 거예요. 40%라니 정말 놀라운 결과 아닌가요? 이게 바로 마음의 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게이츠 교수라는 분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화, 슬픔, 불안, 공포, 증오, 미움 등과 같이 마음이 부정적인 감정에 쌓였을 때 인체에는 독사의 독액을 능가하는 매우 강력한 독성 물질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독사의 독액을 능가한다니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독사의 경우에는 자신의 독을 축적해두는 독주머니가 있어서 그 독을 안전하게 밖으로 내뿜을 수 있어서 자신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 같은 신체 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독은 그대로 몸속에 축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독성 물질이 어떻게 될까요? 몸속 모든 곳을 돌아다니다가 약한 부위에 달라붙게 되면
각종 변이를 일으켜서 다양한 질병을 양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우리가 화내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감정들이 결국 우리 자신을 독으로 중독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 사례도 있어요. 샘 슈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간암 진단과 함께 앞으로 몇 달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선고를 받았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진단이 오진이었어요. 사실 간암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슈먼은 결국 죽었어요. 죽은 후에 사체를 부검해 보니까 그는 간암으로 죽은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암으로 인해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를 받아서 마음의 갈등과 세상에 대한 원망, 자기 분노 등으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 나머지 급사한 것이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실제로는 암이 아니었는데 암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완전히 새로운 발견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알고 있었던 지혜거든요. 16세기의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마음이 산란하면 병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면 있던 병도 저절로 좋아진다라고 하셨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400여 년 전에 이미 이런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조선시대 세조 때 간행된 8이론이라는 책에서는 의사를 8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마음을 잘 다스려 병을 치유하는 심의, 마음 심자의 의사의 자, 심의를 1등급 의사로 여겼어요. 약을 쓰고 침을 놓고 수술을 하는 의사들보다도 마음을 다스리는 의사를 가장 높게 본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에도 이런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통계청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직업 중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그룹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목사, 신부 등 이른바 성직자들이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어느 정도 스스로 마음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더 놀라운 사실들이 나와요. 평균 수명이 30세도 안 되었던 2300년에서 2500년 전 당시에도 삶의 지혜와 사리에 밝고 비교적 마음을 잘 다스렸던 중국의 고대 사상가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순자는 60세, 공자는 73세, 묵자는 79세, 장자는 80세, 맹자는 83세, 그리고 노자는 무려 100세까지 살았어요. 당시 평균 수명이 30세도 안 되었던 시대에 이분들이 이렇게 장수한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장수한 이유가 뭘까요? 잘 먹고 운동을 많이 해서였을까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좋은 음식이나 운동 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분들이 장수한 건 스스로 마음을 잘 관리했기 때문이었어요. 화를 다스리고 욕심을 절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신경심장학계의 연구 결과도 정말 흥미로워요. 우리의 몸을 최상의 상태로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살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든다니 정말 신기하죠? 또 다른 통계도 있어요. 한 통계에 의하면 뇌과를 찾는 환자 2명 중 1명은 정신질환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들 환자의 80%는 병의 원인을 가정불화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몸의 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인드 컨트롤이 건강관리에 그토록 중요하게 된 데는 우리 몸의 유전자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즉, 마음의 변화는 곧 그대로 몸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의학계에서도 몸의 치료는 먼저 마음의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제는 의사들도 약만 처방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감사하고 숨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밥 먹을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신경심장학계에서 말하는 최상의 건강 유지법이 바로 이거거든요. 두 번째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런 생각은 내 몸에 독이 되는구나. 내 T세포를 변이시키는구나 라고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좋은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로, 미움이나 원망을 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한 거예요.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감정이 독사보다 강한 독을 만들어서 내 몸을 공격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 보세요. 통계에서 봤듯이 가정 불화가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다섯 번째로, 걱정과 불안을 줄여보세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해 보세요. 여섯 번째로, 웃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웃음이 최고의 명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루에 한 번이라도 크게 웃어보세요. 웃으면 엔돌핀이 나와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해요. 일곱 번째로, 명상이나 기도 같은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비우고 평안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마음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적당한 운동을 더한다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운동도 중요하지만 즐겁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억지로 하는 운동보다는 즐겁게 하는 운동이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그동안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찾고 비싼 건강기능식품 사고 헬스장 다니는데 그렇게 신경 썼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 마음이었던 거예요. 마음만 잘 관리해도 건강의 80%는 해결된다니 정말 경제적이기도 하고 효과적이기도 해요. 물론 음식과 운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선순위를 생각해보면 마음 관리가 먼저고 그 다음이 음식과 운동인 거죠.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그냥 옛날 얘기나 정신력 강조하는 정신론이 아니라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라는 게 정말 놀라워요. T세포의 변이, 독성 물질의 생성,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 등등 다 과학적으로 연구되고 입증된 내용들이거든요. 건강을 원하시나요? 그러면 먼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시간 되실 때 즐겁게 운동을 겸하시는 건 어떨까요? 기분 좋게 살면 병의 90%는 정말로 도망갈 거예요. 건강 궁금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의학 정보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진정한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